존재의 이유 중에서 이 그림으로 말하자면은 못 그린 그림에 정의가 있을까요? 물론 기술적인 면이 엄청 떨어져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잘 그린 그림에서 미달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또 하나의 그 장면이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원래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개인주의적인 그 발상, 그 태동부터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뭐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가 지동설을 코페르니쿠스가 얘기를 한 다음에, 물론 그 시대에는 코페르니쿠스는 그때 그 왕권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든가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는 제가 좀 다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그 지동설을 주장하기 이전에는 뭐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죠. 그러니까 뭐 코페르니쿠스가 최초의 지동설을 주장한 거겠죠. 그때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이 천체라든가 우주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아시아에서도 그 천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거든요. 뭐 그런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문헌에 나타나면서 이제 스토리가 되기 시작한 이제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이야기들은 사실 봉건주의 사회에서 왕권에 대한 위협이죠. 개인주의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뭐든지 왕이 최고로 우선이고, 뭐 내가 평평하다 그러면 평평한 거니까. 그 일종의 이제 뭐 엄청난 그 권력자들의 그 특권이죠.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은 뭐 잡아 죽였으니까. 그래서 이게 왕이 주도가 되지 않고 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주장하면은 좋아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 어떻게든지 자기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결속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그 오래전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그게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대단한 거죠. 그런 게. 특히 이제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만약에 태동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의 뭐 좀 또 그 사람들이 섹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의 또 권력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드시. 그러니까 소수의 그 의견이 다시 그 소수들의 그 권력에 의해 가지고 또 다른 이기주의적으로 발전을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지동설이 있기 전에 뭐 물론 그런 이 권력자들은 이런 그림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게 있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그림이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왕실에서 이제 그 화가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뭐 기록물에서 그림보다 더 쉬운 거는 없으니까요. 언어보다도 더 빨리 오니까.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거는 나를 안 닮았다든가 이거는 그 안 닮았네.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가 보편적인 그 어떤 보는 그림의 이야기겠죠.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의 눈을 그렸는데, 코를 그렸는데 그 왕의 얼굴하고 다른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양반은 아웃이 되는 거죠. 요즘 얘기로 따지면은 이제 뭐 다시는 이제 뭐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뭐 그런 왕실의 어떤 화가라든가 그런 자기 그 배경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보편화돼 있었고, 그래서 예전 그림들을 보면은 마치 사진과 같이, 그다음에 일종의 눈속이기긴 하지만은 이 잘 그린 그림이나 못 그린 그림이나 뭐든지 우리가 뭐 인물을 그리든 그건 인물이 아니고 그림이잖아요. 과일을 그리면 과일이 먹을 수 없는 그 어떤 눈속임이라고, 그런 게 있긴 했지만 기록물로서 우리가 다시 그거를 인지해가지고 회상하고 그거를 갖다가 깨닫는 것보다는 뭐 하여튼 인지하는 거죠. 그런 능력으로서는 비슷하게 그리는 게 최고의 어떤 힘이었죠. 이 화가들일 경우에는. 이제 그랬을 때를 이제 약간 돌이켜 보자면은 그 시절에는 뭐 사실 조금씩 다르게 그린다는 거는 뭐 생각도 못 했어요.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한 입장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진을 그린다거나 또 무슨 권력자들 아니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의 얼굴 그렸을 때 그게 틀렸으면은 아주 난리를 치거든요. 뭐 그런 경우는 저도 많이 봐왔으니까 현대에도. 근데 그 시절에 예전에는 어떻겠어요? 엄청난 그런 게 있었겠죠.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진짜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은 진짜 죽였어요. 그 일본 같은 이웃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뭐 이 장인들, 특히 이제 뭐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못 만들었다든가, 뭐 용도에 조금 어긋나게 말이야,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안 만들면은 막 그 잡아다 죽이고 그랬다고. 뭐 그 정도로 이제 권력자들의 힘이 센 거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권력자의 말을 맞게 만들어야 되는 거는 그 시대의 하나의 뭐 권력 패러다임이 있겠죠. 근데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지금도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권력이 있다고. 그 권력이라는 거는 때로는 사람들의 그 어떤 마음이라든가 그런 환경을 아주 나쁘게 얘기해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일종의 선동이거든요. 아직도 목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요즘 제가 멘트를 잘 안 했거든요. 이 감기를 좀 오래 앓다 보니까 요새는 감기가 막 한 달씩 가고 그래요. 뭐 저는 상당히 건강한 편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뭐 당분간 그냥 조심하고 뭐 자막으로 표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다시 그래도 말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뭐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어떤 이런 그 이야기의 스토리들은 그래도 최대한도로 어떤 그 좀 잘 이치에 맞게끔 이야기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 개인의 또 어떤 그 역량으로 얘기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질책을 할 일이 있으면 질책하셔도 돼요. 뭐 비난은 하지 말아주세요. 비난은 뭐 제가 반사를 시킬 거니까, 제가 안 받으면은 그대로 뭐 가져가셔야 되니까, 뭐 욕설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제가 뭐 가급적이면 그런 말은 잘 안 하지만은 누구를 아주 나쁘게 얘기해서 뭐 그러진 않으니까 그런 염려는 뭐 크게 안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의 어떤 생각이 마치 모든 사람의 얘기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가 말 못하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뉘앙스가 있는 그림들은 또 이야기를 또 잘 만들어야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때 그런 뭐 중세시대, 봉건시대 그 예전에 어떤 그 권력자들이 그 자기의 말을 신봉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은 다 이용되는 거죠. 하다못해 그림도. 이 그림도 어떤 기록화라는 게 있고, 또 그림으로서 어떤 뭐 말로써 안 되는 건 또 그림으로 해가지고 보여줄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예전에는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래서 기록화들이 많은 거예요. 뭐 이렇게 기독교에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불교에도 많이 있고, 그걸 뭐 어떤 우리나라도 뭐 만만치 않죠. 뭐 고려 불화라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어떤 행실도 같은 거, 뭐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많이 이용해 온 건 사실이죠. 종교화라든가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좀 이용했다든가 이런 거는 꽤 있는 편이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코페르니쿠스가 그냥 이거는 이 권력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은 하나의 이치가 있고, 그다음에 세상은 둥글고, 그 전까지 막 이렇게 평평하고 뭐 가도 끝이 없는 게 아니고, 뭐 내가 이 다스리는 나라의 이 끝은 그냥 오로지 다 내 땅이고 내 저거다, 뭐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 제가 말이 좀 버벅거리긴 하지만, 그런 시절에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당장 저놈 잡아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림으로 나타나면은요, 이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개인주의적인 이런 게. 그게 가장 보편화되고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물론 인상파 시절이죠. 불과 얼마 안 됐다고요. 그 권력자들을 위해서 아부하고 그런 쪽에서 어떤 뭐 나쁘게 얘기하면 붙어 먹은 거고, 좋게 얘기하자면은 도와준 거이지만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나는 나대로의 생각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내 그림을 그리는데 난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겠다. 그냥 난 내 멋대로 그려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요즘도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사람을 갖다 비평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야, 그림이라는 건 말이야, 사진처럼 뭐 실제로 그리고 속이면 안 되고 변형하면 안 되고, 이런 또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약간의 어떤 권력자적인 어떤 그 발상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평이 존재하는 거고, 또 비평가들은 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어떤 편중해서 생각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 개인주의적인 게 팽배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 가지 그 유행을 낳게 된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뭐 다를 건 없죠. 뭐 단색화도 마찬가지고, 뭐 모더니즘의 어떤 이 유럽에서 거쳐왔던 거, 그다음에 선진국에서 거쳐왔던 모든 그런 이야기가, 그리고 그런 그림의 형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건 사실이죠. 저 또한 평생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스토리도 있는 거고요. 알게 모르게 세뇌당한 게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가령 저는 모차르트나 베토벤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진짜. 지금도 몰라요. 하지만은 익숙해진 거는 있어요. 교향곡의 뭐 몇 개 정도라든가, 또 모차르트의 음악의 풍이라든가, 뭐 쇼팽의 풍이라든가, 그런 건 있는데 그걸 하도 들어서 그런 거고, 사실은 잘 모르는데 뭐 유명세를 탄 그림들이 많잖아요. 피카소의 그림이라든가 앤디 워홀의 그림이라든가. 그러니까 무조건 추종하게 되는 그게 있다고. 그게 바로 힘이죠. 문화의 힘인데, 그게 다 통한다고 보면은 안 되죠. 모든 사람들한테 일종의 세뇌 교육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오늘 얘기는 왔다 갔다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양념만, 좋은 얘기만 딱 귀에 이렇게 뭐 받아들이시고 나머지는 무시하셔도 돼요. 이 개인주의의 어떤 그 성향이 발전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제 못 그린 그림의 유행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못 그린 그림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권력자들이 생각하고 일반인들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림에서 벗어난 그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미술 사조가 나오고, 이게 지금
이 100년, 200년 이래로 엄청난 그 유행을 탄 그림들이 많잖아요. 뭐 별의별 사조가 다 많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흘러와가지고 요새는 이제 철학자들이 뭐 이제는 패러다임이 없는 시대다. 또 뭐 마음대로 그려도 된다 해가지고 더 난리야 지금은 또. 그러니까 뭐 일부 어떤 분들의 말씀나 그냥 뭐 아트페어에 가면은 못 그린 그림들의 향연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사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은. 요즘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요새 뭐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진짜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못 그린 그림들의 아주 그냥 잔치죠. 특히 이제 현대미술이라는 이름에서 기존 아카데믹한 어떤 이 예전 그림을 반발해서 생겨난 그림들. 뭐 프란시스 베이컨도 마찬가지고 요즘 이제 뭐 한 60대로 접어드는 세실리 브라운이라든가 또 바셀리치라든가 그 세대들이 있죠. 또 리히터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제 거의 뭐 8, 90이 다 되는 사람이죠. 리히터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그 유행을 그 뭐 독일에서 유행했던 어떤 모더니즘이라든가 그런 사조라든가 철학적인 개념에서 여러 가지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에서 탄생한 그림들 뭐 그런 것들은 뭐 엄청난 유행을 이끌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현재도 좀 그렇고. 근데 그거를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그 어떠한 그 섹터가 굉장히 넓을 것 같지만 굉장히 작아요. 그 프란시스 베이컨을 이루고 있는 그 어떤 주변을 좀 잘 살펴보면은 또 하나의 어떤 그 돈 많은 사람들 또 특히 어떤 성소수자들의 어떤 권력도 좀 있다고요.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더군다나 그 시대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아이콘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제스처일 수도 있죠. 왜냐면 뭐 이 거대 갤러리라든가 또 엄청난 그 팬층을 가지고 있는 뭐 문화 비평가라든가 어떤 교수라든가 하여튼 이 시대를 이끌어 간다는 선구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막 유행이 뒤바뀌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뭐 소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바빠요. 진짜 먹고 살기 바쁘고 또 그냥 이 TV나 뭐 어떤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저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뭐 깊게 생각하고 토론할 여지 없이 그대로 믿어버린다거나 요즘은 누가 잘 그린대 뭐 피카소가 잘 그린대 요즘은 글 쓰는 사람 중에서 에밀 졸라가 입김이 세니까 뭐 그 양반이 얘기한 이 인상파의 그림 중에서도 저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다 뭐 이런 식의 말을 그냥 그대로 믿어버린다고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거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와 그런 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근데 모든 교육이나 또 어떤 그런 거는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을 참고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미술책이 나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술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걸 공부한다고.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 뭐 이 지도자들 일종의 이제 권력자들이죠. 그 분들이 좋은 뜻으로 항상 이 시대를 이끌어가면은 진짜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정말 삶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 고쳐가면서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고 일부 소수의 어떤 그런 걸 편중해가지고 그 말을 계속 맞춰나가길 유도하고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게 되고 끊임없이 비평이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공부할 때 80년대 초는 이미 이제 7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또 그 모더니즘을 반발을 해가지고 뭐 이런 생면 추상이라든가 또 어떤
그때 당시에는 또 행위예술도 상당히 많았어요. 뭐 요셉 보이스라든가, 하여튼 영국에서 뭐 태동한 것보다는 또 독일에서 또 그런 철학자들이 뭐 많았으니까,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았어요. 거기서 또 파생되는 그런 것 때문에 뭐 80년대에는 뭐 비디오 아트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또 백남준 선생이지만은, 그게 90년도나 또 이 예전에 조지 오웰을 발표할 당시는 뭐 선풍적인 그런 그 어떤 형태의 어떤 새로운 미술이었거든요. 또 그런 걸 주도하던 사람이 항상 있었다고. 근데 또 그런 거를 비평해서 또 빠져나가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그게 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개인주의적으로 가도 이제는 죽지 않는다, 이런 게 있다고. 그게 이제 잘못 왜곡되면은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또 맞물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이라든가 권력이 마음대로 못하게 되니까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그 범위가 작아지죠. 가령 이제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라든가, 또 이 존경보다는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는 어떤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또 귀담아 듣게 되고, 그 유행에 또 민감하고, 그런 게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 가령 뭐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명한 사람, 그다음에 이 많은 팬층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는 또 그거를 또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믿어준다고요.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그런 거지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 못 그린 그림들의 반란이라는 거는, 제가 못 그린 그림들을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못 그린 그림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그거를 정의를 내려서 이거는 이렇게 그렸으니까 못 그린 그림입니다, 이런 거는 다 하나의 만들어 놓은 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작을 하라고 해놓고 어떤 틀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일종의 그거는 또 법이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요, 그게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매너리즘이나 그 메커니즘이나 뭐 여러 가지 또 그 시대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에 빠져가지고 또 알게 모르게 권력을 휘두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의 아이콘들을 잘 살펴보면은 그 이야기거리가 있는 거예요. 가령 피카소가 그 시대에 우리나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만행이라기보다는 엽기적인 그런 행동도 하고 하면서 그 하나의 그 자기의 시대적 아이콘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불과 우리나라에서 제가 성장하는 20대나 30대만 해도 뭐 시대적인 뭐 그런 걸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무슨 미술 운동이다 뭐 이런 것도 많았고, 그다음에 또 일부 유명 대학을 나온 교수님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뭐 자부심을 있는 거는 뭐 그거는 다 이해를 하지만은, 그게 어떤 그 하나의 또 이 뭐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어느 학교를 나왔다, 뭐 어느 뭐를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발심이 많은 거예요. 그 요즘 같은데 패러다임이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냥 나는 학교 안 나와도 돼, 나는 그냥 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게 팽배했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학력 파괴다, 뭐 어느 학교를 나와든지, 그거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거는 말할 소지가 없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말로 회자가 되는 거는, 이 지금 이야기를 제대로 이렇게 풀어가 보지 않으면은 이게 항상 쳇바퀴 돌듯이 그냥 무시하는 거라고. 그래서 뭔가 이 요즘은 이제 소수에 의해 가지고 있던 이런 미술 시장이라든가, 우리가 미술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왜냐면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아트페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뭐 800개가 넘는 화랑의 개수라든가 또 그렇게 많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흐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런 얘기를 하려니까 진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개입돼 있구나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를 직업적인 의미에서 이 평생 그림을 그리고 화가도 직업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면서 어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어떠한 이야기거리가 필요하고 어떠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 뭐 제 의견도 그렇게 두 선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그리는 그림도 그래요. 일부러 뭐 야수파라든가 어떤 색채 위주로 또 뭐 이런 페스펙티브라든가 해부학적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막 딱 맞아 떨어지도록 그리고 있지는 않아요. 일부러. 근데 또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보면은,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데 이게 근거 없는 이야기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막 많이 하는 거 보면은 역시 또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죠. 손바닥 뒤집기고 뭐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 중에서 교육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뭐 간딘스키가 뭐 추상의 아버지다. 간딘스키는 40살에 수학 선생이 뭐 미술을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어떤 새로운 기법이라든가 새로운 그 형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창조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사고였지만은 대중들에게 어필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 인권이라든가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든가 어떤 그 소수들의 어떤 희망적이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우리가 폭력적으로 공유해 왔던 어떤 틀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벗어나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렇게 해서 또 선구자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야, 그림의 본질을 찾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지금 저는 하고 있어요. 뭐 늘 이제 마음속으로는 지난번에도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에서의 중요성보다도 뭐든지 삶에는 본질이라는 거는 있는 거예요. 뭐 그거를 예전에 이 조선시대에는 그걸 성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 너무 어려운 그 한자어라든가 이런 말을 쓰지 않고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 중에서도 우리가 순수하게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세계, 그거를 일로 보고 그 원칙의 어떤 이 구심으로 보고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면은요, 일단 약간은 쉬워져요. 그 본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 중에서 유토피아, 어떤 자유스러운 세계, 그 다음에 행복한 세계에 대한 본질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순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성선설, 뭐 성악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약간 좀 진보된 어떤 그쪽으로 살짝 좀 이렇게 틀어서 생각을 하면은 그 본질이라는 거를 갖다가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떠한 이런 형태라든가 뭐 추상이든 구상이든 모든 걸 형태를 통해서 인간이 계속 생각하고 또 사고하고 살아가는 이야기고 어떤 그런 거는 계속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은 다 다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발전은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요즘 그림들이, 이런 세계들이. 왜냐면 예전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처럼
뭐 이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가서 그림을 그리면 죽었을지도 모르죠. 너 나를 그렇게 그렸어? 내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뭐 어떤 그런 기준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그냥 오로지 똑같이 그려야 되고 사실적으로 그려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 중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이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되면은요, 심각하죠. 사실은 알고 보면. 뭐 소수의 어떤 이 권력들, 돈의 권력이든 힘의 권력이든 뭐 다 비슷한 거지만은 결국은 다 맞물려서 가지만은 이제 그런 게 주도된 삶이 나를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요, 결국에 나의 어떤 멘탈은 약해지게 돼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분들, 또 이미 진행한 분들, 그 다음에 새로 그리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저는 생각해 가면서 이 영상을 만들면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내가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잘 그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방법이 재밌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제가 영상을 만들지만은 이런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도 어떤 생각해 봐야 될 이런 멘탈적인 요소 이런 거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물론 이런 말들이 계속 이어지겠지만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끊임없이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또 에피소드도 많아요. 뭐 여러분들 요새 찌라시라고 뭐 굉장히 그 유행이잖아요. 그런 말들이. 근데 그거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예전에 뭐 이 문화혁명 시절, 뭐 중국의 문화혁명도 있었지만 프랑스에서도 뭐 그런 게 있었고 여러 가지 나라마다 다 그런 혁명이 있었거든요. 또 여성의 어떤 혁명, 여성 인권 혁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많았고 각 시대마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가장 이용 당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게 언론이죠. 그리고 언론이 없던 시절에는 찌라시죠. 그때는 종이로 찍어서 막 뿌리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이 언론이 뭐 3대 방송국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뭐 인터넷이다 뭐다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조차도 하나의 언로라고요. 이렇게 말하자면은. 근데 여기는 영상까지 보니까 뭐 방송국 못지 않죠, 사실은.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이용할지는 이제 개인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몫이지만은 제가 80년대에 어떤 그런 공부했던 바로는 그때는 미디어가 굉장히 발전하지 않은 시절임에도 그런 거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령 무슨 뭐 선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혁명을 뭐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뭘 알리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미술이 가장 공격을 받았던 거는 이제 판화라든가 이런 거였어요. 그건 복제 미술이라고 해가지고 뭐 수백 장씩 찍어낼 수 있잖아요. 비슷한 거를. 그러면 그걸 찍어내서 막 뿌린다고. 뭐 사람들한테. 일종의 어떤 신문이나 우리 예전에 독립운동할 때 대한독립신문 같은 거 뭐 이런 거 막 사제를 털어가면서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뭐 무슨 사건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호에도 이제 뿌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방법의 형태는 자기의 언어를 자기의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임에는 틀림없어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걸 좀 일단 같이 생각해 보시길 저는 바라고 있고요. 또 이런 이야기는 제가 또 이 두서는 없지만 또 이것저것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고 나는 오랜 세월을 그림을 그렸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테크닉적으로는 이러한 얘기를 해보고 싶고 또 어떤 멘탈적인 요소에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돌아가는 와중에서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행복을 찾아가야 될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스스럼 없이 얘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세요.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